네, 문제를 풀어볼 건데, 두 가지 상황으로 풀 거예요. 오늘은 이 테이블 하나짜리로만 이 테이블이 분리된 상태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음,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거, 이거 위에 있는 테이블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티쇼핑이라는 테이블에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회한 결과가 이 상태인데, 일단 브랜드는 배제할게요. 브랜드는 빼고, 아이디 얘는 주문번호로 읽으면 되죠. 그리고 목적에 맞게 셀렉트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거를 문제를 가져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손흥민의 주문 개수. 자, 우선은 이 테이블에서 뭘 볼지 써야 되니까 전체에서 걸러야 됩니다. 개수니까 카운트를 썼어요. 그러면 얘는 행의 개수가 나오죠? 몇 중첩인지 물어보는 거니까 행의 개수랑 동일하게 나옵니다. 일단 데이터는 한 개만 나왔죠. 왜냐면 한 번만 대답해도 되니까요. 어, 이렇게 보이는 표에서 한 행으로 뭉쳤을 때, 이런 형태로 뭉쳤을 때 구멍을 뚫으면 그게 11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흥민의 주문 개수는 총 3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쿼리를 작성했을 때 실행하고 나면은 3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11로 나오죠. 그럼 이 11개 중에서 손흥민만 보여달라고 하면은 3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유저 이름이었나? 유저네임이 손흥민인 경우를 보여달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조건을 추가한 거예요. 11개 중에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행의 개수를 물어본 거죠. 만약에 여기서 카운트를 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손흥민의 모든 주문 정보를 보여주겠죠. 이해되시나요? 데이터 3개니까 행은 3개 나오는 게 맞고, 어, 여기다 카운트를 했을 때 얘를 한 행으로 뭉쳐가지고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은 거죠. 음, 그러니까 3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2번 손흥민이 산 상품입니다. 상품. 상품은 뭘까요? 우선 피네임이죠. 피네임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올이라고 할 게 아니라 피네임을 쓰면 되고. 그러면 운동화, 코트, 운동화 이렇게만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 운동화가 겹치죠? 운동화 2개랑 코트 1개
개수 말고 뭐 샀는지 보려고 한다면 이 겹치는 건 굳이 볼 필요가 없잖아요. 얘 가격이 같든 다르든 그거랑 별개로. 맞죠? 중복 제거하는 거 디스팅트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수가 몇 개가 됐든지 그냥 산 것만 딱 보여줄 수 있죠. 디스팅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3번. 자, 스커트를 산 사람. 여기서 스커트를 산 사람은 한 명밖에 없네요. 여기서 이제 조건이 스커트를 산 이게 조건이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조건만 추가했고 전체 테이블에서 스커트를 산 사람이 2명인데 주소가 다르죠. 근데 유저 아이디는 같으니까 동일인으로 보면 되겠네요. 뭔가 조금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좋을 텐데 연도 같은 데이터가 있으면은 뭐 이사 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산 사람을 보여주면 되니까 유저네임만 보여줘도 충분하죠. 그리고 동일인인 거를 알았으니까 중복을 없애려면 디스팅트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중복 제거된 채로 결과 나오죠. 이런 문제, 쿼리 문제를 풀 때 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프로그래머스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전체 크기가 있으면 하나씩 걸러서 정답에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해야 부족한 부분을 빠짐없이 쉴 수 없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를 잘 읽어야 한다는 거. 조건이 뭔지, 보여줘야 하는 게 뭔지 이런 게 다 힌트니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동명이인이라고 했을 때 동명이인이라고 했을 때 유저 아이디 유저 아이디도 같이 보여주면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헷갈리지 않게.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의 아이디와 이름 그리고 주문 개수예요. 일단 이것도 전체를 조회해보는 겁니다.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의 아이디, 이름, 주문 개수. 여기서 추출해보세요. 필요한 정보. 먼저 보여줘야 하는 거는 아이디, 이름, 주문 개수입니다.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에서 가장 많이 주문한 이게 키워드죠. 이 문제. 그러면 먼저 보여줘야 하는 게 유저 아이디 그리고 유저 네임 그리고 주문 개수니까 주문 개수는 카운트로 먼저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 상태로 실행하면은 카운트는 11이죠.
중첩이니까. 유저네임 컬럼도 11 중첩이에요. 유저 아이디도 11 중첩이고. 3차원 공간을 그려보자면 XYZ 축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냐면 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 가로를 X라고 하고 세로를 Y, 대각선을 G축이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XY 평면이에요. XY 평면은 이 면적입니다. 여기 이 뒤로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 게. 총 11개가 이 뒤로 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결과는 맨 앞에 있는 거죠. Z좌표가 0인 상태고.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다 이렇게 뚫어 봤을 때 구멍이 11개였던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손흥민이 11개를 다 구매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나누는 기준. 원하는 거는 유저 아이디와 유저 네임이죠. 유저 네임으로 한번 해보자면 유저 네임을 기준으로 나눌 때 이름별로 쪼개주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름별로. 그룹핑을 이용해야죠. 그룹핑. 기억나시죠? 여기였나? 그룹핑을 이용해야 됩니다.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어. 그러면 그룹 바이 유저 네임. 그러면 11중첩이었던 게 이름을 기준으로 쪼개지니까 이 밑으로 이제 카운트도 개수별로 손흥민이 3개였죠? 여기 3으로 바뀔 거고 뭐 송혜교 2 이렇게 나올 거고. 유저 아이디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문한 사람마다 몇 중첩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운트 값을 전부 다 더하면 5, 6이니까 11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추가해야 되는 단서는 뭘까요? 현재 나와 있는 이 데이터는 주문한 사람의 아이디와 이름, 주문 개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많이죠? 가장 많이.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면 먼저 오더 바이 해서 이 카운트
내림차순으로 보면은 카운트의 값이 제일 큰 순서대로 이런 순서대로 보이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는 한 명만 보여주면 되니까 뭘 쓰면 될까요? 리미트 쓰면 됩니다. 리미트 1. 하나만 보이죠? 마지막 문제. 소지섭이 사용한 총 금액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유저네임에서 소지섭인 경우를 찾아가지고 프라이스를 전체 다 더한 것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5번, 11번. 이 행에 있는 프라이스 컬럼의 데이터만 다 더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조건을 한번 추려 보세요. 이거는 직접. 우선은 사람이니까 유저 네임이 소지섭인 경우 이거를 먼저 보고 그러면 소지섭인 경우만 나오니까 이제 해야 되는 게 보이죠. 각 행을 중첩시켜가지고 구멍을 뚫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프라이스 컬럼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됩니다. 나오죠. 그리고 컬럼이 좀 보기가 안 좋죠? 이렇게 이대로 나오잖아요. 엘리어싱 했으니까 보여줄 때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실제 테이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테이블 한 개로 했으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웬만하면 한 번 더 풀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테이블 분리된 버전으로 할 거예요. 분리된 버전으로 할 건데 이거 하고 나면은 아마 좀 불편하다는 걸 느낄 거고 그 불편함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거 조인이라는 게 있어요. 조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